적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가 더 좋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적금은 의미 없다.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반대로 또 누군가는 투자는 위험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적금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금이 좋냐 투자가 좋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써야 할 돈이 있는 사람과 5년 뒤를 보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같은 선택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수천만 원을 굴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같은 전략이 맞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적금이냐 투자냐.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둘 중 뭐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맞는지, 그리고 돈을 제대로 모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적금을 해야 할 타이밍, 투자를 해야 할 타이밍, 그리고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될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산을 크게 늘린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부터 해야겠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한 분이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이고 통장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비상금도 없고 저축 습관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SNS를 보다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게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잃으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없을수록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내려도 팔고 다시 오르면 늦게 들어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수익은 거의 못 내고 손실만 쌓이게 됩니다. 이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는 원래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합니다.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투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생활비, 당장 써야 하는 돈, 비상 상황을 대비한 돈, 이런 돈으로 투자하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택해도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투자를 먼저 해야 돈이 빨리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투자하느냐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재테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투자는 시작 타이밍보다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잘 안 불어나는 상품, 요즘에는 의미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적금은 투자처럼 자산을 크게 늘려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금의 역할은 수익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적금의 진짜 역할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일을 쉬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통장에 여유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거나 혹은 투자하고 있던 돈을 빼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는 원래 시간을 두고 가져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타이밍과 상관없이 팔아야 합니다. 수익이 나고 있든 손실이 나고 있든 상관없이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금이 필요한 겁니다. 적금의 첫 번째 역할은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와도 당장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버티는 능력이 재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틸 수 있어야 투자도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소비를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적금은 다릅니다. 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돈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생활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돈을 쓰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은 금융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모아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모아본 사람과 1000만 원을 모아본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돈을 쉽게 쓰지 않게 되고 지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다시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금융 근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금은 안정성을 만들어주지만 자산을 크게 성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적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적금은 기반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금은 돈을 크게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비상금을 만들고 소비를 통제하고 금융 습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적금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금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재테크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적금은 돈을 지키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무엇일까요? 투자는 돈을 불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투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복리입니다. 복리는 내가 번 돈이 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자산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평균 수익률이 7%라고 했을 때 처음 1년, 2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5년, 7년, 10년이 지나면 자산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못합니다. 투자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급함입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에 계속 반응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 손실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포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원칙 없이 주변 이야기나 뉴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일관성이 사라지고 성과도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종목 선택보다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초보자라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되는 방법이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계속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단기 수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시간 복리, 그리고 지속성,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투자는 잘하는 사람보다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돈을 지키는 역할이고 투자는 돈을 불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금만 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만 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은 있지만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병행 전략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적금으로, 100만 원은 투자로. 이 구조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적금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고 투자가 있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건 정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안정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적금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 70, 투자 30, 반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 30, 투자 70,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적금 50, 투자 50,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투자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비상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건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적금과 투자를 같이 시작합니다. 이때는 투자 금액을 크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점점 투자 비중을 늘리는 단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멘탈도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오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돈 관리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잘 만든 구조는 자동으로 돈이 쌓이게 만들고 잘못된 구조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금과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적금은 안정, 투자는 성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고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지키는 돈은 적금, 불리는 돈은 투자입니다. 이 기준으로 구조를 만들면 재테크 방향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빨리 돈을 늘릴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어떤 종목이 더 오를지, 어디에 투자하면 더 빨리 벌 수 있는지 계속 이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빠른 사람이 아니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크게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도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꾸준히 모으고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속도는 느려 보여도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구조입니다. 적금으로 안정성을 만들고 투자로 성장을 가져가는 구조. 이 구조가 있어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빠르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하는 사람이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속도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재테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가 더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금은 돈을 지키는 도구이고 투자는 돈을 불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먼저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적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반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투자는 시간과 지속성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재테크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지키는 돈은 적금, 불리는 돈은 투자입니다. 이 기준으로만 접근하셔도 돈 관리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